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 심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실적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심리에 있어서는 지표보다는 실적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일정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3월이네요. 네, 다들 봄입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난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만 살아남은 한 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로 조금 1월, 2월에 그죠 상승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날 14%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간으로 보시면은 한 6%가량 상승을 했다. 결국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제외하면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좀 안 좋은 한 주였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은 탄탄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일단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201선을 기준으로 종가를 형성해 놓은 상황. 심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심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실적 발표, 이거 주간 일정 발표 뭐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구재 수주 월요일 밤에 있고요. 그러고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 매매 있는데 별은 세 개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는 3개월물과 6개월물 국채 입찰이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국채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2월 들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5월 FOMC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상단이 5.5%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거죠. 자, 3개월물과 6개월물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자를 받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채권 투자자들의 투심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화요일 새벽에 있는 국채 입찰이 조금 한 주간의 시장을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자, 6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6개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충 한 2월부터요, 한 8월까지죠. 그러면 5월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금리 상단이 5.25에서 5.5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평균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더 솟구쳐 올라가면은 그죠. 채권 시장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조금은 이 정도면은 채권을 살만하지 않냐? 라는 부분. 단기물이 아니고 장기물입니다. 장기물도 같이 딸려 올라가면은 야, 장기물 사야지라는 게 실제로 지난주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에서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 선호라는 용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본에서 CPI가 나옵니다. 일본 CPI 갑자기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중이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엔화를 건들 수 있고요. 엔화를 건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28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점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그 다음 날이 3월 1일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한번 보시면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지금 금리 올라간다 그러는데 주택이 빨리 죽고 있고 이거 경기 침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리스비 렌트비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경제 혹은 지금의 돌아가는 자본 시장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선행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정도를 다시 좀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PMI가 나옵니다. 중국 PMI도 조금은 중요한 편인데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차이신이라고 하는 그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 거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니야라고 공산당에서 집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한국은 3일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스 실러 20대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6%대예요. 6%대가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6%대면은 요 정도 라인이죠. 이게 과거 한
20년 정도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상당히 안정된 편이긴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죠. 이렇게 떨어질까 봐.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혹은 이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네. 우리가 2007년, 뭐 2006년 이때 보시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때도 금리 상단이 5% 6%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관찰이 필요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의 일단 데이터는 지금은 예측치가 전월보다 좋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이제 2021년 7월 요때쯤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러고는 또 고점을 언제 찍었냐, 2021년 연말에 찍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때가 주가가 매우 좋았어요. 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또 지갑을 얼마나 쓰느냐, 지갑을 얼마나 여느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주가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소비가 늘면은 인플레가 올라오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연준은 주가의 상승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 소비를 잡아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이제 선행지표인 주가가 오른다라는 점은 반갑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2월 달에 경제 데이터라든지 소비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러면 연준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은 이게 아니지만 소비를 꺾기 위해서 주가가 빠질 만한 정책을 쓰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주가의 선행이 정책이니까. 그래서 지금 2월 들어가지고 이게 그죠, 2월 1일이 고점이었고 점점 고점이 밀리고는 있습니다. 심리로 매수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요 부분에서 실제로 지난주에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게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잘 나오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이거는 굿이즈 배드 데이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월 1일 저녁입니다. 독일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독일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 그러면은 독일이 이제 유럽의 가장 큰 시장이고요. 얘들은 2022년 4월 5월부터 전쟁이 본격화된 시점이죠. 이때부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5입니다. 안 좋아요. 50보다 낮으면은 경기 축소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바닥을 찍고 있는, 바닥에서 이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유로스톡스는 고점이에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게, 유로스톡스가 무너지면은 무너질 장입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스의 움직임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0년물 모기지 금리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솟았습니다. 요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옵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목요일 새벽으로 15분 뒤에 요거는 ISM이라고 요거는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ISM에서 나옵니다. 15분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협회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가 3개고요. 요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반등 준다라는 시그널 데이터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반등을 줬을 때 시장이 이것을 반기일지, 아니면은 이게 또 굿이즈 배드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 기준입니다. 가솔린 재고량이 많이 안 나오면서 이제 가솔린 가격이 반등을 좀 주는 모습, 요것도 또 인플레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원유 재고, 가솔린 재고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독일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얘들 보시면은 계속해 지금 50언더인데 돌리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선반영돼서 바닥 찍었잖아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한 상황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이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럽장의 오후는 미국장의 오전이다. 조금 여전히 불안한 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 30년 모기지 금리입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튀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 실제로 제가 이제 NFCI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Financial Condition Index라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같이 떨어졌어요. 요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이것은 어딘가가 파산할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리 상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게 다시 튀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좋은 이유는 아니 뭐 기업들 뭐 지금 뭐 자금난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나중에 뭐 금리 뭐 올해 연말 되면 내릴 건데 아이 그러면은 지금 뭐 괜찮지 않냐라고 했던 부분에 원천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바닥을 찍고 돌리냐 안 돌리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돌아서면서 산업재가 그래도 좀 버텨주면은 아무래도 S&P 500 기준으로는 좀 덜 빠지고 나스닥은 거기에서 심리에 의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이거라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돌릴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난번에는 예측치가 48이었는데 47.4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더 안 좋으면 요거는 배드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잘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표를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좋게 반응할 것이냐 나쁘게 나왔을 때 시장이 좋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제 ISM 제조 PMI 지수는 좋게 나와야 시장이 좋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유럽의 실업률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언제나와 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단위 노동 비용이 나옵니다. 요 부분 요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포인트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심리를 건들 수 있다라는 점. 왜 이게 높게 나오면 FMC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굿 이즈 배드 이제 하이 이즈 배드입니다. 이게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요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4주와 8주짜리 채권 시장이 열립니다. 4주면은 아무래도 3월 FOMC가 있고요. 8주면은 3월 FOMC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또 많이 튀는지 안 튀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요거는 50bp 인상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물, 뭐 1년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으로의 그 금리 상단에 대한 배팅 혹은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라는 것이고요. 지금 4주일물, 8주일물 요것도 별표는 하나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50bp 인상 전망이 얼마나 시장에서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사는 입찰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채권 입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는 도쿄 이번에도 또 이제 일본의 CPI도 나옵니다. 일본의 엔화와 이번에는 채권 입찰 요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PMI가 나온다라는 점. 요 세 가지가 이번 주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또 유럽에 또 CPI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CPI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요것도 문제죠. 유럽이 지금 이미 뭐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유럽의 이제 헤드라인 말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에너지를 빼고 식품을 빼고 우리는 또 유럽의 천연가스라든지 유럽의 유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거를 제외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9.2에서 그죠? 8.5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래 9.1에 그리고는 지금 2월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이 P는 추정치고요. 실제 데이터는 요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요게 실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 데이터가 얼마였냐라고 하면은 그래요. 지금 1월 달에 실제로 8.6이 돼 있는 거 요것도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꺾인 게 꺾인 거냐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유럽의 인플레가 정말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적인 해석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얘들 정 안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그리고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오다 말고 멈췄어요. 네. 적어도 이게 올라와주면은
그죠? 올라온다라는 게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는 아니죠. 실업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게 올라와줘야 아 연준이 그래도 조금 시장 눈치를 보겠구나라는 건데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하고는 괜찮냐 이럴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고 얘는 지금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고용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유럽, 영국, 그다음에는 또 미국에서 PMI가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 활용 정점이 토요일, 금요일 밤 12시, 토요일 새벽 12시에 나오는 ISM 서비스 PMI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마지막 요거를 향해서 달릴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서비스 PMI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50이 기준인데요.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1월 달에도 또 서비스 PMI가 좋게 나오면서 요겨울의 시장에 굿이즈 배드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제조 PMI는 굿이즈 배드이즈 배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느냐가 녹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굿이즈 배드다. 정말 데이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실업률은 올라야 됩니다. 제조업도 올라야 됩니다. 서비스업은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 소위 말해서 지금 또 떨어져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지? PMI. 우리 채권 금리 고점. 요거는 안 떨어지겠죠. 네. 이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요런 부분.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선행 지표들이 요건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떨어져야 되는 거 있죠. 유럽의 인플레, 네, 유럽 CPI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핵심은 이거죠.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매수를 외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빠진 거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공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뭐 AI도 미래고, 지금 뭐 보니까 반도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죠? 챗 GPT 보니까 또 투자가 또 늘어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파산도 안 일어나는 그런 금융 환경 상황에서 뭘 쪼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그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겁니다.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요것도 떨어진다 혹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좀 또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경제 데이터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경제 데이터는 이제 뭐 금리 하나로 목적이 간 건데 왜냐면은 이게 좀 좀 재밌게 약간 재밌게보다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고점 지금 이미 채권 시장 기준으로는 5.5까지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 거냐? 여기서 더 올라가서 5.75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 시장이 개박살이 나겠지만 아니야. 5.5 얘기가 나오면서도 나스닥은 얼마? 200일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리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롱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야, 그래도 좀 시장이 냉정하게 좀 팔 줄 알았는데 안 팔고 있어. 그러면은 파산 썰 안 나오면은 어디 넘어간다 무너진다 썰 안 나오면은 이거 안 빠집니다. 계속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심리를 건들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번 주 실적 발표예요. 실적 발표에서 옥시덴탈 얘들은 일단은 그냥 뭐 석유 쪽 에너지 쪽이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더라도 줌 커뮤니케이션 송장주의 대표주죠. 그리고는 타기 유통의 대표주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스토스 이것도 식품 쪽 유통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 이것도 성장주죠. 예, 참 이번 주가 실적이 일단 뭐 우리나라처럼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나중에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대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세일즈포스는 뭐 무난하겠지만 로우스 여기도 식품이고 유통입니다. 달러트리 여기 유통이죠. 달러트리는 실제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또 확실하게 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곳들의 매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IR을 또 지켜볼 거고요. 코스트코, 크로고, 얘들도 유통이죠. 아주 큰 유통업체들입니다. 그리고는 베스트바이, 전자 유통이죠. 전자 제품들의 유통을 하는 친구고요. 호미레라고 하면 이 친구도 식품을 관련돼서 식품 유통을 하는 친구고요. 또 몬스터 비버리지 이런 데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금요일은 마벨,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들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의 핵심은 유통과 식품 쪽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 여전히 걱정스러운 리비안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점,
그리고는 타깃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항상 핵폭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마트도 안 좋니 이런 얘기 했는데 타깃에 코스트코에 그죠? 지금 여기다 뭐 달러트리까지 있다 보니까 과연 얘들의 실적 발표에서 실적 전망치가 얼마나 하향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옥시덴탈 페트로늄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전망치가 그렇게 뭐 썩 그 유쾌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 주주 환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아직까지는 옥시덴탈의 주주 환원 소식은 잘 없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얘들이 핵심은 이거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네, 지금 성장이 없어요. 성장주인데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 안 좋아할 만한 소식이겠죠. 타깃 보시면은 얘는 파란색이 천지입니다. 아이고 야야 봐봐라 이 봐봐라 이 실적 예상치 만족 못하는 거 봐봐라. 60%씩 채우고 막 겨우겨우 50% 채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타깃은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로스 스토어스 얘는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오는 편인데 문제는 얘가 이번 분기의 매출치가 좀 떠 있어요.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더라도 조금 떠 있긴 합니다. 이거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요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리비안은 뭐 어차피 적자 보는 기업인데 얘는 좀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과연 얘가 테슬라의 할인 판매 요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CATL이 또 리튬 전쟁, 공급망 전쟁까지 건 상황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이런 부분 과연 리비안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즈포스입니다. 얘는 단단해요. 얘는 항상 뭐 좀 든든한 친구인데 그 다음에 로우스 보시면 로우스도 실적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은 없지만 그 다음에 어이구 잠깐만요. 제가 한꺼번에 새 친구를 가져왔네요. 달러 트리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달러 트리를 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그 PPT를 수정하면서 발표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달러트리 보시면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매출 예상치 이런 게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어찌 될 것인가? 좀 이 예상치를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거를 가이던스 하향을 할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 원가, 인건비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우리가 천원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원샵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지금 좀 남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는 본인들이 이제 매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이제 예상치 대비로 아주 그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항상 발표하는 친구죠. 그렇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잘 없는 친구긴 한데 요 친구들도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몫 거둘 수 있다라는 점. 크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 친구인데 요 친구들도 지금 이제 매출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호멜입니다. 호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만약에 하향 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쵸 지금 연간 전망을 다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걱정스럽다.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는 지금 이게 가전이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전이 별로 좋진 않기 때문에 그거 조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마벨 테크놀로지 얘는 뭐 그냥 뭐 반도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주요 심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PMI가 될 겁니다. PMI가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업 관련된 데이터와 함께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 요것도 중요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요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겁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과연 가이던스가 얼마나 하향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정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별표는 많이 높게 쳐져 있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채권 입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4주 그 다음에는 8주짜리 여기에서 무엇 우리가 3월 FOMC에서 50bp를 정말로 올릴 것인가 요 부분에 있어서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걸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6개월물, 3개월, 6개월물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금리 고점에 대해서 또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 심리를 건들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실적 때문에 좀 볼 게 많았기 때문에 길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태보였습니다. 24시간 뒤에 태피셜로 찾아뵐게요. 모두 모두 안녕.